네, 이번엔 키워드 놓고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종목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반응이 나오고 있는 쪽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텐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동안과 좀 비슷한 키워드들이 오늘 많이 보이죠. 2차 전지, 후발주, 구리 동박 및 분리막의 강세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2차 전지 내에서도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 쪽 오늘 장 두각을 나타냅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2차 전지 섹터는 정말 계속 맞물려 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양극화물질, 음극재 쪽은 좋다라고 어제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요. LNF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징이다 한다라면은 그동안 시장에서 거의 버린 카드 같았던 SK 아이테크놀로지 급등하고요. 또 소외됐었던 엔캠 계속 최근에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 동박 섹터 내에서 못 올랐던 SKC, 솔루스 첨단 소재도 반등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전해액, 전해질, 그다음에 분리막, 그다음에 구리 동박 이런 쪽들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힘을 내고 있죠. 오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그런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2차 전지 후발도 그렇습니다만 개별주도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에논 에너지 또 상한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EV 첨단 소재도 다시 한번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의 에너지가 상당히 강한 편인데요. 지금의 이제 에너지 발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먼저 오른 것들은 좀 조정세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강하게 레포트도 나오고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계속 지목이 되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세 분출 과정이 일정 부분 어떤 종목들한테는 매도 기회가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종목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동안 조금 상대적으로 sek터 안에서 부진했던 종목들한테 기회가 지금 계속 고르게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로 좀 마음고생 하신 분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SK 아이테크놀로지 벌써 지금 14% 올라 있는 모습이고요. 솔루스 첨단소재가 조금 덜 올랐죠. 그 다음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좀 덜 오른 상태, SKC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본다라면 솔루스나 롯데에너지, 동아기업 이런 정도는 조금 덜 올라 있고 첨보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 있다라는 점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참고하시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들 종목은 급등을 했을 때 좀 짧게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대로 좀 홀딩을 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대응 전략을 세울 때는 이제는 좀 덜 오른 종목군들을 사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은 어차피 주도주가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순환매 과정이라고 한다라면 시장은 당연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종목들이 분명히 오를 만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동안 못 올랐거든요.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흑전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롯데 에너지 솔루션도 긍정적인 매출 효과를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SK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근데 실적 대비해서 못 오른 종목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대치는 있지만 아직 실적이 돌아오지 않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4월, 5월로 이어지는 실적 시즌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조금 엇갈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대치가 강하게 반영되면서 실적보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분할로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을 계속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견조한데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변동성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물론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면 멀리 보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다시 해당 종목들은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는 그럼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키워드, 저희가 첫 번째 2차전지는 사실 연일 다루는 이슈고요. 원전주는 지난달 말부터 조금씩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트리거가 될 만한 강력한 뉴스 한 방은 아직은 없잖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계속 원전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해외 수주도 그렇고요. 뭐 국내 뭐 발전 수주도 그렇고요. 지금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또 원전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정유주들도 좀 강세입니다만은 원전주들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는데요. 오히려 오늘 OCI 같은 이런 태양광 섹터하고요, 원전주들 이런 쪽들로의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지금의 원자재 가격 강세, 특히 이제 원유의 강세가 어느 정도 더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원유 강세가 오히려 나중에 인플레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을 일부 하기도 합니다만은 상승세 자체가 뭐 공급을 줄인다고 해서 강하게 이어지지 못할 거라고 시장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 소비가 좀 적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반대급부에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원전 이런 쪽들로의 뭐 이동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좋겠죠.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었던 원전 섹터주들의 흐름이 요새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G2파워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세를 보여줬던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원전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테마 장세고 섹터 장세다 보니까 변동성을 충분히 좀 활용하시는 전략 좋겠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정말로 많이 못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서서히 조금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뭐 OCI 같은 경우도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태양광 쪽에서의 흐름을 같이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 섹터주들의 변화를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것을 원전을 비롯한 전체적인 에너지 관련된 종목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여기에도 증리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마지막 키워드는 SK하이닉스 등 IT 섹터의 약세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뭐 하반기 되면은 가격 돌아선다, 업황 나아진다. 좋은 뉴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은 연일 안 좋은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 교환사채 소식까지 나오면서 오늘장에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띄고 있는데요. 그럼 반도체 전반으로 다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SK 하이닉스 교환사채 11만 1,000원인데요. 그 가격까지 상승만 하더라도 지금 주가 자체가 거의 땡큐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금액적인 부분이나 주식수 늘어나는 부분이 뭐 2%대 이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자체가 그대로 주식수 늘어나는 만큼을 반영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혹시라도 이제 자금, 비용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 교환사채 발행으로 그런 우려는 없어졌다라는 점을 긍정적인 점으로 지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3분기부터 회복할 것에 대한 기대치 분명히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모아가기 전략은 분명히 유효한 시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최근에 좀 조정받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섹터 내의 주요 종목들은 지금의 변동성을 또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전략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 좀 시작됐고요. 뭐 눌림목의 형성과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향성의 변화는 분명히 디스플레이 반도체 섹터 쪽처럼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의 조정을 계속적으로 저가에서 좀 공략할 수 있는 기회로 뭐 오늘만뿐만 아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뭐 어떤 시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적인 부분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고 중장기적으로 모아나가실 분들께 적합하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도체 이미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기대치 좀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부분은 당연히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오히려 뭐 더 저점이 형성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이미 예상했던 바다라고 반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의 변동성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의 하락에서도 좀 영향을 받았고요. 단기적으로 반등했던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당장 뭐 실적이 좋은 부분은 없지만 분명히 업황에 대한 반등의 기대치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이 하나 사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라든지 실적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후공정을 보자, 파운드를 보자 이렇게 기준선을 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스템 반도체 뭐 계속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 메모리 쪽이 많이 좋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해놓고 본다라면은 뭐 메모리 쪽, 하이닉스 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삼성에서 비메모리 투자하는 쪽들 계속 좀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올해 PCB도 이제 바닥을 찍을 것이다라는 예상치도 나오고 있고, DDR5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놓고 봤습니다. 2차전지 내에서도 동박이라든지 이런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종목군들, 그리고 또 원전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은 약하지만은 모아나가기에 적합한 반도체, IT 섹터와 관련된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